확장 소재는 소재와 더불어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노출되고 있는 우리 업체의 광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맞추려고 노력하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멜론 탑백 등을 참고하여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이건 저만의 방식이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AMPN 글로벌 마케터 정석호라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검색 광고 가입 및 기초 세팅에 대한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기본적인 키워드 세팅과 입찰가 변경, 소재와 여러가지 확장 소재를 등록하는 방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료 영역인 소재와 확장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한 광고 비용에 비해 더 많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운영이 필요한데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그룹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새 키워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여지는 영역에 넣고 싶은 키워드를 쭉 적어 내려가면 되는 방법인데요. 한 번에 10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넣고 싶은 키워드가 명확하다면 이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추가할 때 좋은 점 중 하나는 바로 연관 키워드 추출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동복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조회하였을 때 아동복 관련 키워드들이 쭉 나열됩니다. 뭔가 검색 광고 이용 시 키워드 선정에 고민이 많으시거나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찾고 싶을 때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추가했다면 입찰가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입찰가는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설정할 수도 있고 보이시는 것처럼 PC와 모바일 순위에 따라 입찰가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PC랑 모바일은 각각 입찰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 운영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위에 따른 입찰가는 평균 값이기 때문에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면 어느 순위에 노출될 수 있겠다는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입찰가 변경에서는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평균 입찰가는 약 한 달 기준으로 변경되며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순위 및 소진 비용을 체크하고 입찰가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원하는 순위가 3위여서 3위를 선택하게 되면 평균 단가로 조정이 가능한데 조정 후 직접 네이버에 검색해서 그 순위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하여 저는 제 광고주님의 주요 키워드들은 항상 검색을 해서 순위에 맞춰 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재 설정입니다.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새 소재를 클릭하면 소재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제가 한국키즈라는 브랜드가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 본 소재입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 각각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계절에 맞춰 세팅을 한다거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면 할인 소구 등을 통해 구매자의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는 문구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소재를 통해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목과 설명에는 글자 수 제한이 있는데 이 글자 수 제한을 꽉 채워주신다면 조금 더 풍성한 소재가 완성되겠죠? 그럴 경우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눈에 띄기 때문에 클릭률 유도에도 좀 더 효과적입니다. 소재를 작성하였다면 소재와 연관 있는 URL을 설정하셔야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지 않는다면 URL을 메인 홈페이지로 설정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하지만 URL 같은 경우는 메인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로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화면처럼 여름 신상이나 문구를 사용했다면 여름 신상 쪽 상세 페이지로 설정하셔도 되고 할인 관련 문구를 사용했다면 할인 목록이 있는 상세 페이지로 설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재와 너무 연관성이 없는 상세 페이지로 URL을 설정한다면 방문했던 소비자가 자기가 찾는 물건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광고 비용만 소진이 되기 때문에 URL 역시 설정을 하실 때 전략적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소재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확장 소재입니다. 확장 소재는 무료 영역이기 때문에 많이 설정한다고 해서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파워링크 이미지, 서브링크,
가격 링크, 홍보 문구 등은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에 아동복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파워링크 영역에 노출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확장 소재를 잘 활용하고 계신 걸 볼 수 있는데요. 파워링크 이미지 영역은 거의 모든 업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워링크 이미지가 없다면 시선을 끌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모든 업체가 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나만 등록을 안 시켜 놓는다면 이건 엄청난 손해일 겁니다. 이 외에도 몇몇 업체만 노출되어 있는 가격 링크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 링크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이 타 업체에 비해 조금 저렴하다거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노출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만약 옷 한 벌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가격 링크를 설정해 놓는다면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물론 아동복 같은 경우는 가격 링크 노출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값이 엄청 비싸진 않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면 가격 링크 대신 서브링크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상세 페이지를 URL로 정해놓고 클릭 시 바로 설정한 곳으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소재와 연관지어서 서브링크 상세 페이지를 설정해 놓는다면 이탈률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브링크 영역도 확장 소재에서 잘 활용만 한다면 좋은 소재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할인을 서구하는 문구라거나 이벤트 관련 문구를 노출시킨다면 무료 영역인 확장 소재를 적절하게 활용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장 소재는 소재와 더불어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노출되고 있는 우리 업체의 광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맞추려고 노력하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멜론 탑백 등을 참고하여 인기 있는 최신가요 노래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이건 저만의 방식이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한 번쯤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이 정도면 네이버 검색 광고의 기본 세팅 관련 교육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마케터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여러 광고주 분들의 검색 광고 관리를 맡았었는데요. 여러 업체를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무엇에 중점을 맞춰서 관리하였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PC와 모바일의 분리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찰가가 다르기도 하고 따로 관리 시 효율성 체크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분리 운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적지만 않다면 대부분 PC와 모바일을 분리해서 운영하였고요. 분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과 누수비용 체크 등의 부분에서는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매 주마다 광고주 분들한테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저는 광고주 분들의 따로 요청하시는 요일이 없으시면 대부분 매주 월요일마다 보고서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누수되는 금액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건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맨 위처럼 광고 비용이 많이 쓰여진 데에 비해 전환 매출액이 낮다면 단가를 낮춰서 광고를 진행하여야 하고 아래 두 개의 사례처럼 전환 매출액이 광고 비용보다 높다면 단가를 유지하거나 조금 올려 광고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키워드 단가를 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른쪽 보시면 방문당 평균 체류 시간과 평균 페이지 뷰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 이 영역에서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 페이지 뷰가 3페이지, 체류 시간이 30초 정도를 넘어가면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요. 이 지표는 키워드 단가를 조절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단순하게 광고 소진 비용과 전환 매출액, 즉 수익률만 가지고는 키워드 하나하나의 성과를 분석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평균 체류 시간과 페이지 뷰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앞으로 광고주님들도 본인 마케터에게 보고서를 받거나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실 때 광고 비용과 전환도 중요한 수치이지만 평균 체류 시간과 페이지 뷰도 신경 써서 봐주시면 검색 광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내용과 이번 내용이 교육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내용을 다뤄야 광고주님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나 메일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의 마케터 정석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